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미국 현지 일부에서는 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은 점점 좀 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최근에 지수 급등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내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고 있는 데 따라 중국 증시가 연이틀 상승한 것을 비롯해 일본 증시가 한 달 내에 최고치를 올라서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벌인 데 따라 뉴욕 증시 역시 개장 초부터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수 급반등에 따른 찰시와 매물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되기도 하는 등 장중 등락을 보였는데요. 3, 4분기 어닝 시즌의 첫 테이프를 끄는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의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같은 우려를 키웠습니다. 알코아는 중국 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지난 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0.7%가 크게 줄어든 55억 7천만 달러에 그쳤고 주당 순이익도 7센트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3센트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5% 하락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WTI 국제 원유 가격이 0.4%가 상승해 배럴당 49달러 60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치에 올라선 것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말씀드린 대로 주가 지수들이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3.3%가 올라 올 들어 최대 주간 상승폭을 보였고 다우 지수는 2월 이후 최대인 3.7%, 나스닥 지수 역시 2.6% 오름세로 한 주간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항공사, 담배, 운송, 인터넷, 금광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 주택건설, 바이오, 유틸리티 등이 하락했으며 지난 금요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소폭 하락한 2.09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이슈와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라리가 IPO를 앞두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IPO를 추진 중인 이탈리아 스포츠카 업체 페라리의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페라리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낸 서류에 따르면 페라리는 전체 지분의 약 9%인 1,720만 주를 100명가 48에서 52달러 사이에 매각할 계획인데요. 이 경우 총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페라리는 다음 주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 설명회를 갖고 IPO 홍보에 나서며 오는 21일부터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페라리의 IPO는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가 주관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JP모간, 산탄데르뱅크 그리고 BNP 파리바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종목들입니다.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다는 소식에 대형 제약사 일라일릴리가 3%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에 동일정품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다고 밝힌 미국 최대 어페럴 업체 갭은 6.5%가 급락했는데요. 올드 네이비 브랜드의 매출은 4%가 증가했던 반면 바나나 리퍼블릭의 매출이 10%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업펀드인 골든 게이트 캐피털이 9%의 지분 보유를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스 반 등을 운영하는 소매 업체 아세나 리테일이 4%의 약세를 보였으며 증권사 바클레이즈가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는 2.7% 하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외식업체 루비 튜즈데이는 지난 분기 중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예상 밖의 주당 3센트의 손실을 내고 동일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0.6%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소식에 12%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경제 일정들 그리고 지표 실적 발표 기업들 일정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경제 지표들입니다. 10월 14일 9월의 생산자 물가인 PPI를 시작으로 9월의 소매 판매,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8월의 기업 재고, 그리고 연준의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10월 15일에는 9월의 소비자 물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뉴욕 지역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10월 16일에는 9월의 산업 생산과 10월의 소비자 태도 지수, 그리고 8월의 구인 지표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10월 12일 인포시스를 시작으로 10월 13일 존슨앤존슨, 인텔, JP모건 체이스, CSX, 리니어 테크놀로지, 10월 14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델타 항공, 블랙락, 넷플릭스, 15일엔 블랙스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헬스, 슐럼버거, 마텔, AMD, US 뱅크 코프, 필립 모리스, 마지막으로 10월 16일엔 제너럴 일렉트릭, 허니웰, 싱크로닉 파이낸셜, 선트러스트 뱅크, 그리고 퍼스트 호라이즌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중국도 이제 며칠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또 개장을 했는데 중국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주 호조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